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강원도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춘천시의회에서는 오염수 방류 반대 편말을 붙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면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지역사회가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와 항만공사 설치 등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강원권 5개 철도 사업에 8,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와 강릉 고성제진 간 동해 북부선은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 남대천에 올해 상반기에만 10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축제가 열리고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강원 지역의 정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춘천시의회에서는 오염수 방류 반대 편말을 노트북에 붙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돼 여야 간 마찰을 빚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춘천시 의회는 본 회의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갈등 공방이 도당 차원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이 지역 정가로 번졌습니다.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나유경 의원이 노트북에 붙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문구가 발단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호 시의장은 나 의원이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2일 윤리특위에 나 의원에 대한 징계를 회부했습니다. 김 의장이 23일 징계안을 철회했지만 나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의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하자는 취지였고요.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결국 한 차례 철회됐던 나유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회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상임위 시간에도 위원장으로서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도 의장한테 그걸 사과를 해놓고 지금은 또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기초의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니까. 관련 갈등은 지역 정가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 주말 잇따라 상대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 재회부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파행의 탓을 여당 측에 돌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극적인 문구로 서로를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단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이 회부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국회를 넘어 지역 정가에서까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법으로 동해안은 자유무역 지역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 분야 특례에 소극적이다 보니 자유무역 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특례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동해시와 지역사회는 항만 산업 분야 특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원 지역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은 화물 처리 능력과 육상 부지 등을 갖춰 당장 자유무역지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개정된 강원특별법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가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정으로 지정되면 관세 유예나 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물류 기능으로는 정상적인 자유무역지역 역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개정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특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되더라도 무사증 입국이나 항만 배후단지 조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경제단체들도 지금의 특례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입니다. 배후도시,
배후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가 쌓이는 이런 물류 지역, 또 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동해시도 지난달 2차 개정에서 제외된 항만 배후 단지와 항만공사 설립, 항만 대기질 관리 등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그 특례 과제를 다시 재검토 고도화를 시켜서 반드시 이번 3차 특례 발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 관련된 신규 과제도 적극 검토해서 발굴을 해서 이제 반영시키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3차 개정을 위한 시간 계획을 짜놓았는데 지역의 특례 발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3차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특례를 발굴하고 9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만들 것입니다. 10월 이후부터는 도민들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12월 중으로 발의를 하던가 아니면 내년 총선에 대응하던가 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앞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될 추가적인 특례 발굴과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맞물려 사교육 문제가 교육개혁의 핵심 의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 보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학생 수는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0.9%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한 해 전보다 10.8% 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실은 참여율이 늘면서 참여하는 학생 수 자체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시간도 전년에 비해서 0.5시간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양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양으로 봤을 때 늘어난 부분은 통계로 또 확실히 나타나고요.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52만 4천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를 지목하면서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이 쉬워지면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로 치르는 시험이 어려워져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고사 비슷한 논술이나 그런 시험들이 이제 또 심해질까 봐 그거는 단위가 또 엄청나거든요. 사교육비 단위가. 그걸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5개월도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정부의 대책이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강원권 5개 철도 사업에 모두 8,50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서 양양, 속초를 거쳐 고성 제진역을 잇는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철도 건설에 2,800억 원이 투자됩니다. 또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에는 2,275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동서고속철도가 2027년에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에 주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27년 동해 북부선까지 준공되면 강원 지역은 동서와 남북을 연계한 통합철도망이 구축됩니다. 양양 남대천에 올해 상반기 1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남대천 방문객을 집계한 내역을 보면 3월까지는 50만 명이 찾았고 벚꽃 개화 시기인 4월부터 2달간 약 2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은 연어와 송이축제 등 각종 행사가 남대천 일대에서 펼쳐지고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관광 편의시설이 조성돼 이용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남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하천 주변 공간 정비를 통해 도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규정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네, 또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도 통일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피해 차도 위로 걷거나 불편한 자세로 한쪽으로 비켜갑니다. 인도에 차가 대져 있으니까 차도로 나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차를 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도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 기준과 횟수 등이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생태습지로 복원된 강릉 숭포습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순채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9년 강원자치도 자연연구공원으로부터 순재를 협조받아 서식지를 복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순채는 여러 해살이 수생식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개화하는데 지름은 2cm 크기의 붉고 자줏빛 꽃을 피웁니다. 원주 간현관광지에 카약과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콘텐츠가 들어섭니다. 원주시는 7월부터 카약을 비롯해 범퍼보트, 수경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카약은 7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임시 물놀이장은 8월 20일까지 간현체육공원 내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투자 유치의 탄력을 받기 위해 투자협력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투자협력관은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이나 전략 발굴, 유치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여비 등 활동비 지원과 최대 2억 원의 성과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모집은 7월 7일 오후 6시까지 횡성군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날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설문조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춘천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내용을 활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